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. 이번 영화는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라는 영화입니다. 이 작품은 좀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이 영화는 일본에서 슬리퍼 히트라는 히트를 한 작품입니다. 원래는 지역에서 한 개관에서 상영을 했다가 이게 이제 140개 극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영화 제작비가 2,6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2억 6천만 원이니까 완전 독립영화 수준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, 독립영화 수준에서도 뭐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영화거든요. 근데 이게, 일본에서 10억엔을 법니다. 그러니까 10억엔이면은 100억이죠.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제작 대비, 거대한 성공을 거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, 심지어 일본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받았어요. 일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좀 이쪽에 신화를 쓴 영화입니다. 그래서 한독재, 한국독립영화제라든가 이런 데도 초청을 받으면서 화제가 좀 나름 됐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감독도 재밌는 분이에요. 이분은 농부예요. 현역 농부. 그러니까 원래 집안의 가업이 쌀농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지금 영화 3편을 만드신 거죠. 여기 밑에 보시면 고환이라면 영문 제목만 나오는데 뭐 밥이죠, 밥. 그렇게 이 3편의 영화를 만든 그런 감독이자 현역 농부입니다. 그래서 이게 손이 보시면 이제 딱 이게 손 색깔 이거 제작 수입사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내한 때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고요. 이 타임슬리퍼 이 평가 괜찮습니다. 근데 이게 일반 관객들한테는 장벽이 좀 있는 영화예요. 이게 어떤 영화,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또 흥행에 성공한 부분이라고 있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화는 무사도와 언더독에다가 시간여행의 메타 영화, 치트키 대결합 이렇게 써있는데요. 메타 영화라는 건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영화 매체에 관련된 영화. 이거 평론가들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합니다. 그다음에 시대극 21세기로 찾아보다 이용철 평론가, 박병식 평론가 능글능글 전략과 전술의 통했군 이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. 네티즌 평점은 뭐 평가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. 자, 이 영화는 이제 참바라 영화라는 것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참바라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칼싸움 영화죠. 그러니까 칼싸움 할 때 찬찬찬 하는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기가 쉬운 영화 그러면 역시 구로자 아키라의 전성기 시절의 영화들이 떠오르죠. 요진보라든가 뭐 스바키 산주로라든가 그런 오락 영화가 있어요. 이 구로자 아키라의 요진보 같은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든 영화냐면 마카로니 웨스턴의 이제 유명한 세르지오 레오네의 뭐 황야의 무법자의 원전이 된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황야의 무법자가 이 요진보를 그대로 베꼈죠. 그때 당시에 이제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.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베낀 영화가 장고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영화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요진보를 제때 못 봤습니다만 그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은 동네가 많습니다. 그렇게 그런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도 많고 지금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주인공 중에 조감독을 하는 유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참바라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연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언급을 하면서 할머니가 키우면서 자기는 애들이 세일러문을 볼 때 자기는 이제 참바라 영화를 봤다. 근데 이 참바라고 하는 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요즘보다 이게 60년대 20세기 중반에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일본의 영화가 들어오면서 이 웨스턴처럼 일본도 주로 이제 전국 시대나 말기 말기에 유신파와 반유신파, 막부파가 이제 대결을 벌이잖아요. 그런 배경의 대중문화가 상당히 많은데, 그때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세를 배경으로 한 참바라 영화들, 칼싸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, 이게 나중에 이제 TV화 된단 말이죠. 드라마 시리즈화 되고, 주인공인 중에 한 명의 유코가 이제 언급하는 작품이 아바렘버 쇼군, 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제 이 쇼군 장군이 이제 지금 신분을 위장해서 칼싸움을 벌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뭐라고 설명되더라? 네네.
그 막무가 뭐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. 네, 자꾸 빨리빨리 기억이 휘발되는 나이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제가 떠오른 영화는 이 참바라 영화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그런 좀 예찬을 다루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스타가 된 카와이 유가 이 영화에서는 소심한 여고생으로 나오는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영화도 이 여고생인데 이 참바라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를 여름방학에 만들고 싶어하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영화는 되게 굉장히 후반부는 굉장한 오마주를 하고 있죠. 이 참바라 영화에 대해서.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장르가 일본 영화가 개방된 건 90년대 초반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상작의 한계에 대해서 왔고, 구로조 아키라라든가 이런 전설적인 감독들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상당히 좀 나중입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비디오 데크가 나오면서 이제 좀 알려지는 감독이 됐습니다만, 국내에서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보게 된 것은 상당한 이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자, 이 참바라 영화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. 그 자토이치라고 이제 우리가 그 장님 안마사 이야기 시리즈가 있죠. 기타노 다케시가,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타노 다케시가 만든 버전 정도를 좀 접했을 거고, 근데 그 영화가 상당히 긴 시리즈로 이제 영화로 나왔었고, 그 다음에 뭐 아들을 태운 무사라든가 뭐 이런 시리즈물 같은 게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다가, 그게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TV 시리즈화 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아바렌보 쇼군이라는 작품입니다. 뭐 저도 본 적은 없어요. 이름만 들었고, 뭐 자토이치 이런 건 좀 몇 편 보고, 뭐 아들을 태운 검객 이런 것 좀 몇 편 봤습니다. 서머 필름을 타고는 제가 또 이쁘게 생각하는 영화고요. 네, 이것도 참바라 영화 조금 이제 개념을 알아야 재밌어요. 참바라 영화가 아까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이탈리아 스파게티 웨스턴의 영향을 주기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쇼브라더스 60년대 영화들이, 특히 이제 장철이 이 참바라 영화의 굉장한 팬들이어서 상당히 잔혹하고 사실적인 그런 검술 액션 영화를 장철이 많이 도입을 해서 그 이후에 553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. 그 장철 특유의 이제 그런 마초이즘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553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, 뭐 그렇게 이제 영화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, 일본의 대중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대중적으로 즐기는 장르로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일본에서도 가끔씩 이제 그 미ike 다케시라든가 13인의 무사라든가 이런 그 현대적인 참바라 영화, 그 다음에 이제 뭐 만화를 원작으로 합니다만 바람의 검심 같은 작품이 그 영화화 됐죠. 5부작으로 나와가지고 뭐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이제 참바라 영화를 현대적으로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영화는 이제 스튜디오 시대에, 정확하게 말하면 스튜디오 시대, 이제 교토에 있는 그 우시지마라고 하는, 그 우시지마 맞나요? 이게 이름 제가 일본은 못하는데, 교토에 그 과거부터 다에이라고 하는 영화사의 스튜디오가 지금은 테마파크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, 지금도 세트장 겸 이제 테마파크로 운영됩니다. 거기가 이제 영화 공장 같은 노릇을 했었어요. 그래서 시리즈도 계속 찍고 여러 편의 이제 참바라 영화들을 많이 참바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었죠.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. 이 감독님이 베이스가 아마도 교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교토 지역을. 그래서 이 코사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영화의 설정, 타임슬리퍼라고 하는 설정처럼, 이 코사카는 당시에 이제 막부파에 속하는 그 가문의 이제 하위 무사였던 사람이죠. 그래서 누군가 주요 인물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,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무사들은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, 하위 무사들의 경우에는. 그래서 출동을 했다가 일종의 날벼락을 맞고 타임슬립을 해서 이제 미래에 그 자기 현대의 교토에 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코사카란 인물이 만나는 인물이 이제 이 여성으로서 참바라의 팬인 유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. 사쿠라 유노고, 상당히 단정한 이 워커홀릭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 되게 뭐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진 않지만 되게 친절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 코사카가 은연중에 좋아하는 인물로 등장하죠.
그 다음에 이 코사카가 병원에 이제 그 사고 때문에 입원을 잠깐 했다가 탈출하고 만나서 이제 그 이 생활을 하는 게 세이케이지라고 하는, 이제 과거에 자기가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왔던 집이 지금은 이제 절이 돼서, 집인지 아니면 그 절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절이 돼서 그 주지 역할에 있는 이 후쿠다 요시하루라는 분과, 이게 눈이 가려졌네요. 의도한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성분이 이제 와이프죠. 일본은 대천승 제도니까요.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복잡한 주민등록 문제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자미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의 이제 중반부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, 카자미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이 코사카와 인연이 있는 인물인 걸로 묘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코사카가 거의 주조역으로 캐스팅이 돼서 찍는 영화의 이제 배우로 등장하는, 지금 거물 배우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. 세키마토라고 하는 인물은 이 검심회라고 해서 일본에서 일종의 맞아 죽는,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직접적인 오마주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,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. 아까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 있는 건 키레라야쿠라고 하는 일종의 스턴트맨이죠. 잘 죽어주는 단역. 분들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이 영화의 경우에는. 그래서 이 코사카가 하는 역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역할 자체가 키라레야쿠, 잘 죽어주는 단역이고, 일종의 우리로 치자면 이제 스턴트맨에 가까운 일이죠. 주로 근데 시대극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찬바라 영화 장르에서 주인공의 칼에 쓰러져 죽는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하죠. 근데 칼싸움 영화니까 칼싸움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전문적인 캐릭터고, 그리고 활극 장면이 드라마라면 한 회에, 영화라면 몇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같은 배우들이 어쨌든 숙련된 배우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케마토라고 하는 인물은 사부고요. 검시메라고 불리우는 영화 속 이 단역들의 모임의 스턴트맨 같은 집단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. 미넬 렌타로라고 하는 인물이고요.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등장하진 않고, 맨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는 회상 장면에서 이제 이 하급 무사였던 이 주마등을 이제 겪으면서,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영화 장면을 찍다가 등장하는 이제 이 주인공이 회상하는 장면이고요. 이 이제 과거의 이제 생활이죠. 사실 이 사무라이라는 캐릭터의 역할은 사실 일본에서도 약간 잔혹한, 그러니까 살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산업공상에서 이제 선비 계급에 속하는데, 이 일본의 이 사무라이라는 계물은 영화 속에도 노노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육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오면서 사물을 보는 일종의 하급 관리직이죠. 관리들이고, 이 소위 말하면 또는 일본의 이제 소위 일종의 영주의 휘하에 있었던 일종의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황혼의 사무라이 같은 영화를 보면 상당히 직업인으로서의 사무라이가 현대적인 의미의 각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의 검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당히 고수들의 킬러들 같은 인물들로 이제 사무라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신선조, 신생구미 이런 인물들은 이제 막부를 휘호하던 상당한 무사 집단으로서 그림으로 묘사되기도 하죠. 주인공인 코사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벼락을 맞고 이 교토의 세트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화는 첫 장면, 앞부분 장면들은 예측할 수 있는 장면들, 현대 영화 촬영 장면인데, 이 코사카가 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드라마상의 주인공, 이 촬영 장면의 주인공이 이제 이 뒤에 있는 여성이 그러니까 동네 왈패들에게 봉변을 처하자 이제 말로 제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, 거기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게 실제 상황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들어온 장면이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에서 칼을 뽑아내는데, 감독이 저는 뭐 하는 거냐, 넌 단역인데. 이제 출연 배우로 착각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이 진검일 텐데, 칼을 들고 있음에도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
대본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. 그리고 코사카가 이제 당연히 현대의 이 공간 속에서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가, 여기는 어디인가,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자기가 살았던 시절이 이제 그 막부 말기, 그러니까 이제 벌써 140년이 됐고, 자기들의 운명은 이제 많이 저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, 현실 속에서 이제 자기의 뭐 돌아갈 수 없으니까, 돌아가기를 막 소리 지르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절에 의탁해서 살게 된다, 뭐 이런 설정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요 장면도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,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포커스를 잘 잡아요.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의 특징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 상영회차라든가 이게 영화가 스태프들 한 10명 정도밖에 같이 촬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영화에서는 그 포커스 같은 걸 잘 찾는데, 가령 그 배고프지라고 주인공 코사카가 이제 얘기할 때 주먹밥을 얻어먹는데, 그 주먹밥을 포커스를 해서 이제 잡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실 일본의 식량 사정이 뭐 막부 말까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흰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. 사무라이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이 사무라이 계급에서 등장한 남자가 이 흰 쌀밥을 보고 감동받는 건 그럴만하죠. 그런 설정들 같은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집어넣기도 하고, 뭐 영화의 이 부분에 나오는 장면은 신문물에 놀라는 장면인데, 케이크는 당연히 이제 유신 초기에 등장할 때만 해도 뭐 상당히 고급 음식이었을 텐데, 이거는 아무나 먹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에 당연하게도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, 야, 일본이 벌써 좋은 나라 되었군요, 뭐 이런 대사 같은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TV를 트니까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죠. 너무 놀라는 장면.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타임슬립물의 개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 페이스가 이렇게 좀 유유자적해요. 그래서 옛날에 좀 참바라 영화는 어땠는지 뭐 제가 많이 못 봤는데, 이제 웨스턴의 느낌처럼 뭐 리오 브라보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듬이 천천히 이렇게 진행됩니다. 그러니까 사건을 빨리 강하게 전개시키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뭔가 이 상업 영화들은 이제 뭔가 사건이 자꾸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뭔가 이제 대폭발을 해야 될 것 같은 페이스잖아요. 이 영화는 근데 뭐 예산도 그럴 테니까 소소하게 영화가 페이스를 잡고서 진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코사카는 어쨌든 현실에 대충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요. 그러면서 이 영화의 이 드라마, 처음 본 이 코사카 이 드라마의 감동을 받아요. 그러니까 대략 구성은 일본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정극의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옛날 참바라 영화의 전형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, 에피소드, 위기에 처한 서민을 갖다가 정의로운 사무라이가 구하고 개가천선한 뭐 부모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구조는 상당히 흔히 사용되는 에피소드들일 거거든요. 뭐 자토이치 같은 시리즈물에서도 많이 사용됐던 개념이고,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감동을 받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영화라는 이 드라마 영상 매체의 배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단역 배우로서 활약을 하게 된다라는 영화의 설정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연기를 당연히 사무라이고, 포스가 이제 사무라이 포스가 남아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니까 나름 승승장구하고, 이 바닥에서는 이게 물론 벌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나름 이제 배역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. 그 와중에 유코라고 하는 인물과도 일종의 뭐 썸까지는 아닌데 은연중에 이제 연심을 품게 되는 거죠. 좋은 마음을 품게 되고, 영화가 이제 후반부에 클라이맥스로 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, 이 인물이 만드는 이제 새로운 이제 10년간 떠나 있었던 이 판에, 사무라이 시대극 판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무사라고 하는, 사실 뭐 에드워드 쯔윅의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제목 같구만요. 근데 뭐 그거는 톰 크루즈가 나오니까. 자, 근데 이 영화를 뭐 제대로 된 사무라이 영화를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갖게 됩니다. 근데 이 둘은 과거에 어떤 인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. 영화의 이제 앞부분과 이 수미상관을 이루게 되는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는 장면들도 다, 이 포스터들도 과거에 이제 참바라 영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리듬이 한 2시간
한 11분 정도의 상영 시간인데, 131분 정도의 상영 시간인데, 뭐, 그 구성 자체가 뭐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유유자적한 이 참바라 영화의 세계를, 돌아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영화에 장벽이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관객들도 소소하게 이제 우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. 그러니까 막 포복절도한 웃음을 던져주는 영화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현실 적응 문제라든가,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뺨 맞는 장면 같은 경우들도, 이런 것들도 이제 소소한 감정들이고,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들도 이제 일종의, 그 이들만의 틀을 깨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코사카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부 말에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거의 뭐 패망한 유신 세력에 의해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그런 가문의 무사예요.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 시기를 자기가 본인이 겪지 않고 돌아오게 되죠. 그래서 뭐 바람의 검신 같은 만화나 애니메이션, 영화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 막부파와 이 유신파의 대결이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걸로 묘사되고, 뭐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뭐 일본사를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, 뭐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의 이제 은원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런 속상함, 그런 비극적인 것들이 있지만, 한편으로 돌아보자면 그들 각자가 이 사무라이라는 계급 자체는 어차피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계급이었으니까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식의 긍정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. 되게 좀 지극히 일본적인 마무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영화 자체는 일종의 서민극에 가까운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다가 이 서민들의 가장 친숙한 대중영화 장르였던 이 참바라 영화에 대한 그런 애정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묘사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아마도 많은 평가를 끌어냈던 그런 주요한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요 영화가 이제 바로 전해에, 국보라는 영화의 바로 전에 일본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였고요. 그 상대 라이벌 영화는 고해산 영화의 뭐 라스트 마일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이랑 붙어가지고 작품상을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본의 과거의 영화의 향수를 일으키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뭐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참바라 영화 자체를 이렇게 즐겼던 인물들은 시기는 아닙니다만, 뭐 그래도 가볍게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그 인간적인 사무라이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그 저예산이라고 하는 되게 그 틀 안에서 대중적인 일본 대중들의 마음을 많이 이끌어낸 영화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그래서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보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뭐 나름 또 흥미를 끌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타임슬립 영화가 꼭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려한 특수 효과를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고, 시대나 정서의 차이들을 잘 읽어냈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도 어떤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상 소마시네고요. 요즘에 그 쇼와 시대 열풍이래요, 일본도.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할 텐데, 어쨌든 그런 문화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사무라이 타임슬리퍼였습니다. 이상 소마시네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